여자애들한테 내가 그렇게 인기 많은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연애 해본 적도 없고 나 모쏠인데 이제는 좀 반쯤 놨어. 옛날에 좀 노력을 해보긴 했는데 잘 안 돼. 나 이제 좀 자신감도 없어. 그 석촌호수가 막 촥 내려다 보이고 이런 오피스텔 아니면 강남역 한복판의 오피스텔 얼마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모으면 몇 년 안에 모을 수 있는 수준? 심지어 그것도 굳이 돈을 다 모아서 사야 되나요? 그냥 미리 몇 프로는 또 대출받아서 사고 이럴 수 있잖아. 뭐 신축일 것도 필요 없고 내가 내 명의로 빚 없이 오피스텔만 하나 있으면 좋겠어. 내 멋대로 내가 평생 혼자 살아도 좋도록 인테리어를 딱 꾸며갖고.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스웨덴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정리하신 세계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4단계 소득 수준으로 나눈 4단계 레벨 모델을 갖고 와서 세계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4단계 안에서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복을 인생에서 느끼면서 살아가면 될지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한스 로슬링 박사님의 4단계 모델 중에서요, 레벨 1입니다. 극빈층. 이 사람들은 하루 왼종일 일했을 때 일당이 1달러 미칩니다. 원화로 했을 때는 1,400원 이하. 최저시급을 대충 만원이라고 계산하고 하루에 8시간을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했을 때 8만원을 벌죠. 무난히 한 50불 정도는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넘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레벨 1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이 1달러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이 레벨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약 7억 명, 전 세계 인구의 10%라고 합니다. 미쳤어. 인간으로 지구에 태어났을 때 10명 중에 1명은 여기에 당첨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콩고, 차드, 남수단 등 일부 지역, 지금 인류의 10%의 사람들은요, 몇 킬로씩 걸어가서 오염된 물을 직접 바가지로 길어서 오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음식은 주로 곡물 위주, 단백질 없어요.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들만 섭취를 하면서 또 조리할 때 필요한 연료는 나뭇가지를 주워오거나 동물의 똥을 활용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교통수단은 무조건 걷는 거. 하루 일당이 왼종일 일했을 때 1달러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뭐 있어도 탈 수도 없겠죠. 그냥 정말 오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지. 그리고 집은 주로 진흙이나 풀로 지은 오두막에서 생활을 한대요.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저 한스 로슬링 아저씨가 정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언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정리를 하자면 하루 종일 생존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때 하루가 지나고 침대에 딱 누우면서 우리는 그래도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다이어트 결심했는데 헬스장도 가고, 내가 싫어하는 직장 동료한테도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를 해줬네. 어머니한테 전화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일본어 공부도 1시간 했잖아. 정말 발전적인걸? 우리는 이렇지만 쟤네들은 살아있다. 잘 살았다. 이게 되는 겁니다. 가시겠습니다. 레벨 2로 넘어가요. 여기는 하루에 1달러에서 4달러로 일당을 버는 사람들, 하루 왼종일 일했을 때 몇천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의 인구 숫자 약 20억 명. 개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25%. 레벨 1과 레벨 2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합치면 전 세계 35%예요. 주로 방글라데시의 농촌, 인도의 낙후된 지역, 에티오피아 이런 국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얻는 방법은 아까랑은 좀 다르게 그래도 마을에 있는 우물이나 펌프, 공용 펌프나 공용 우물에서 기른다고 해요. 그나마 좀 마을에 덜 오염된 펌프나 우물이 마련돼 있는 수준. 물은 정말 단 며칠만 우리가 섭취하지 못해도 생존에 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물을 중요하게 보는 건데, 그래도 레벨 1에 있는 사람들은 오염된 똥물을 자기가 직접 퍼오는 거고, 그나마 레벨 2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까운 데서 덜 오염된 물을 길어온다. 정말 충격적이죠. 음식도 여전히 곡물 위주지만 간혹 채소나 단백질도 가끔 먹는데요. 그리고 교통으로는 자전거를 쓰고요. 제대로 된 화장실이나 가구나 이런 게 있을 리 없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부의 어린이들만 초등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다른 교육은 전무, 기본적으로 생존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사실상 레벨 1이랑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좀 몇 가지 편의시설, 마을 공용 멋쩌고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 정도. 북한이 딱 맞네. 그러게요. 나 어릴 때 한국도 소똥으로 아궁이에 붕불 피웠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좀 나이가 있으신 세대분들은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전체 레벨을 한 인생의 한 세대에 겪어온 분들이라서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주는데 이바지하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정말 감사함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말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단계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가 과연 여기에서 내가 요즘 너무 불행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걸까? 그래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레벨 3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개개인의 행복 지수가 레벨 2에서 레벨 3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치솟는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 지수가 치솟는 이 레벨 3는 뭐냐? 이쯤 되면 정말 꽤 정상적인 국가의 틀을 좀 갖추고 있다. 하루 4달러에서 32달러 사이, 여기에 무려 30억 명이 해당됩니다. 40%. 베트남도 있을 거고요. 인도의 도시 부분, 대부분의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 이런 지역들에 분포를 해 있는데 물이 무려 수도로 나옵니다. 가시겠습니다. 이 물이 수도로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 실내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딱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었을 때 물이 나오고, 이거는 약간 좀 귀해요. 여기까진 잘 안 돼 있고요. 그래도 펌프나 우물, 오염된 물 이런 게 아니라 수도에서는 그래도 물이 나온다. 그리고 식단에도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을 추가할 수 있고, 또 교통은 주로 오토바이나 대중교통, 당연히 주거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벽돌집에 살게 되고 집안에 전기도 쓸 수가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등교육을 받고 있고 아주 일부는 대학 진학을 시도를 하고 있다. 기본적인 삶들을 전부 다 누리고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의 특징을 갖고 있다. 레벨 3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K-팝 가수들의 고향인 한국에 가서 살겠어. 이런 꿈도 꿔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 꿈을 꿀 만한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 꿈조차도 사치야. 너네 일단 살아남아야지. 감히 외국을 나가보고 싶다는 꿈을 꿔. 그런 거 없죠. 절대 없죠. 똑같은 천재도 미국에 태어나면 우주로 가는 로켓을 만들지만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기가 막힌 빗물 바지 같은 걸 만들고 있다. 정말 사람이 어디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꿈을 꾸는 것조차도 사치가 되는 세상이 이렇게 많다. 확률로만 볼까요? 레벨 3가 40%, 레벨 2가 25%, 레벨 1이 10%네. 그러면 75%의 확률, 무려 4분의 3의 확률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못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99%가 레벨 4에 해당돼요. 아주 일부의 사람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에 돌봄이 좀 필요한 사람들만 레벨 3의 끝부분에 좀 있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 레벨 4에 있습니다. 지렸습니다. 자, 레벨 4 하루 32달러 이상, 전 세계 인구의 25%만이 레벨 4의 국가에 살아갈 수가 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일부 국가 등 선진국에 해당합니다. 깨끗한 물이 집 안에 있는 수도로 바로 공급됨.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레벨 1, 2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 안에서 실내에서 수도꼭지에 물을 탁 틀면 깨끗한 물이 쫙 나오는 게 이게 뒤집어지는 풍경인 거예요. 이게 오직 전 세계의 25%의 사람들만 태어나고서 누릴 수 있는 거다. 음식 말할 것도 없죠. 영양 과잉 공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시겠습니다. 교통, 자동차 무조건 보유, 항공편마저 이용이 가능하다. 레벨 3만 돼도 비행기를 탄다는 게 진짜 흔한 일이 아닌 거죠. 주거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안전한 환경 등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일반 국민들이 살기 싫다고, 그렇게 살기 싫다고 말하는 오피스텔, 오래된 빌라 이런 것들도 사실 레벨 3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감사한 주거였다. 교육 무조건 고등교육 이상, 상당한 수의 국민들이 전문직에 종사. 여기서의 이제 전문직이란 의사, 변호사, 판검사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종사를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삶의 특징은요, 문화생활, 여행, 다양한 자유와 선택권, 저축 가능.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특히 요즘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이 왜 이렇게 행복도가 낮을까? 사람은 원래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행복을 박탈당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세상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요즘 방송 매체가 어쩌고 저쩌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쳐놓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기에는 갖춰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전 세계 인구 중에 오직 25%, 그리고 대한민국이면 전 세계 기준으로 25% 끝단에 걸치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 10%라고 말해야 될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실체잖아. 현실이잖아요. 요즘 SNS가 평소에는 볼 수도 없었던 그런 부자들의 일상을 다 보여줘 버리면서 서로가 행복 경쟁에 행복을 미친 듯이 전시하고 본인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만을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서로가 그런 것 때문에 메말라 가고, 요즘 너거들 배돼지가 쳐 불렀다라는 말에 저는 정말 100%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 지금 청년들이 불행한 게 청년들 탓이야? 청년들이 나약해서 그런 거야? 이 세상이 요새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본인이 지금 숨쉬듯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거에도 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이 마누라 나 너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이 남편은 아내가 그래도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묵묵히 음식을 차려주는 거, 하다못해 언제나 힘들 때 내 편으로 내 옆에 있어주는 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무뎌지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고 감사가 선행되어야만 앞으로의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시작할 수라도 있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행복에 대한 팁은 행복의 단계를
가치를 내가 명확하게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 내 인생은 너무 충만해,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하긴 어려우니까 제가 제 친구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제 친구가 진짜 웃겨요. 음악하는 애인데 자기는 별로 여자친구 만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여자애들한테 내가 그렇게 인기 많은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연애 해본 적도 없고 나 못소리인데 이제는 좀 반쯤 놨어. 옛날에 좀 노력을 해보긴 했는데 잘 안 돼. 나 이제 좀 자신감도 없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비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친구지만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본인의 단점도 인정할 줄 알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설정을 해요. 난 다 필요 없고 강남의 주요 지역에 언제나 앞에 나가면 모든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 뭐 신축일 것도 필요 없고 내가 내 명의로 빚 없이 오피스텔만 하나 있으면 좋겠어. 내 멋대로 내가 평생 혼자 살아도 좋도록 인테리어를 딱 꾸며갖고 그 친구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게임을 잘 모르긴 하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사양으로 딱 맞춰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인테리어로 그냥 서울의 주요 지역에 들어가고 살고 싶대요. 자기는 그렇게만 하면 더 바라는 게 없대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거 이루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거 몇 억이나 한다고 그 석촌호수가 막 촥 내려다 보이고 이런 오피스텔 아니면 강남역 한복판의 오피스텔 얼마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모으면 몇 년 안에 모을 수 있는 수준? 심지어 그것도 굳이 돈을 다 모아서 사야 되나요? 그냥 미리 몇 프로는 또 대출받아서 사고 이럴 수 있잖아.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대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걸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고 그래갖고 얘가 너무 안주를 해갖고 지금은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좆돼지가 돼버렸습니다. 좆돼지. 머리도 이상하게 뒤로 막 묶고 좆돼지인데 뭐 어때? 자기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AV 보면 돼. 뭐 한 번씩 뭐 친구들 만나서 심심하면 술 마시면 돼. 담배 피면 돼. 걔 또 담배도 핍니다.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 누구의 구애도 안 받고 배달시켜 먹으면 돼. 애가 너무 안정적이고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정말 위트 있고 재밌고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만약에 본인이 그걸 이뤘어. 그 다음부터 있는 모든 인생은 사실 보너스 같은 거야. 자기한테. 듣기만 해도 기분 딱 좋네요. 가시겠습니다. 이 친구의 행복을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얘는 죽을 때까지 게임만 하는 애예요. 진짜로. 옛날에 뭐더라? 하여튼 모든 게임을 계속해 얘는. 그리고 담배를 계속 펴요. 그리고 치킨을 계속 시켜 먹어요. 아, 내가 좀 너무 디스 같나? 근데 진짜예요. 진짜로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가. 행복이란 뭘까? 왜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에서 계속 내가 그걸 못 이룬다고 막 불행해하고 있을까? 애초에 타고나는 것 자체가 외모부터 집안 환경부터 애초에 국적부터 누구는 노르웨이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굶어 죽을 일 없는 인생 그리고 누구는 뭐 베트남이든 그보다 더 안 좋은 나라든 바득바득 기어 올라가야 되는 인생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운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내 현실을 나의 바램과 정확히 구분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확실한 행복 플랜을 잘 짜두고 그걸 이루는 것부터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전 국민이 다 강남 한강뷰 초고가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사실 전부 다 운이다. 여러분들 정말 운입니다. 운. 본인의 행복이 정말 뭔지 본인의 캐파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본인의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발전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좆돼지고 내가 아무리 담배 피고 내가 아무리 살쪄있고 내가 아무리 내 인생에 여자친구도 없고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행복해.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려고 살지 단순히 그냥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꾸역꾸역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결혼 생각 없다는 분들은 애견 애묘는 되어서 함께 살기를 그것도 뭐 좋겠다. 그죠? 그냥 내가 좋은 거 하세요.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뭔데? 알바노 진짜.